안녕하세요. 경비지도사 2010년 12회가 됐죠. 벌써 12회 경비지도사 기출문제, 법학개론 기출문제를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사이트에 올라 있는 그 자료는요, 기존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를 제가 보통 교재 순서로 재분류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파트에 어떤 문제가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는가 이거를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다음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경향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거를 다시 재분류했어요. 그래서 보통 가지고 있는 책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책 순서가 보통 이렇게 되어 있죠. 총론에서 법이 무엇인지 권리가 무엇인지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강론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강론은 책마다 다 다르죠. 공법 위주로 되어 있는 게 있는가 하면 뭐 순서가 조금씩 다른데 대체로 헌법, 행정법 요 순서로 되어 있죠. 헌법, 행정법, 그 다음에 민법, 상법, 그 다음에 뭐 형법, 형소법, 그 다음에 민사소송법이 여기에 들어갔으면 좋을 텐데 보통 소송법을 먼저 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민사소송법이 뒤에 있죠. 민소법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법들이 있죠. 사회법들이. 그래서 그 뭐 사회보장법이라든가 또 특히 요즘에 늘 안 빠지고 출제되는 노동관계법, 노동법이 이렇게 있죠. 이런 대체로 순서로 강화되어 있는데 요 순서로 제가 이제 재분류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출제 경향인지 한번 봐보시는데요. 문제를. 이게 이 출제 스타일이 굳은 것 같아요. 거의. 그게 지침이 딱 정해져서 여기서는 몇 문제 낸다, 여기서는 몇 문제 낸다, 이게 거의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009년도, 2007년도 시험부터 이런 경향이 굳어온 것 같은데요. 먼저 그 총론에 보면 1번부터 9번까지 문제가 총론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9문제가 여기에 몰려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일단 과락을 면하는데, 과락이 이제 60점을 면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총론이. 자, 그 다음에 강론이, 가면은 헌법이 4문제가 있네요. 10번, 11, 12, 13까지. 14개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법은 한 4개가 안 나왔었죠. 2개 정도. 그 다음에 민법이 굉장히 많아요. 16번부터가 민법 문제입니다. 그래서 민법도 총칙 이렇게 있는데, 총칙 그 물권, 채권 이렇게 있고, 친족 상속이 있는데, 그 친족 상속은 하나도 안 나왔네요. 여태까지 경향이 잘 안 나오고요. 이 따금씩 한 문제가 나오는 정도고, 그래서 민법은 총칙 4문제, 물권 하나, 그 다음에 채권 4개 이렇게 합해서 역시 그 총 합하면 9문제가 나왔네요. 그래서 총론과 맞물 정도로 많은 문제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상법은 별 문제가 안 나왔죠. 25, 26번 같이 2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형법이 대부분 총론 문제인데요. 6문제가 나왔고요. 27번부터가 형법 얘기죠.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이 33, 34, 35, 36 해서 4문제 합해서 10문제 정도. 민사소송법이 뭐 2문제밖에 안 되죠. 사회법 2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골고루 나오긴 나왔는데, 그래서 문제 주 나오는 게 이제 총론 파트, 민법 파트, 그 다음에 형법 파트, 형법 현상법 파트 10문제 앞에서 이게 주를 이룬다고 볼 수 있고, 나머지들은 이제 끼인 거죠. 그래서 헌민형 헌법, 민법, 형법이라는 이 기본 3법의 강론이 주로 많이 있고요. 그 사이에 떨어져 있는 6법들, 행정, 상법 이렇게 민소법은 조금 비중이 낮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구석 끼우기 정도, 2문제 정도밖에 안 냈죠. 그죠? 주로 하시고, 이런 것들은 뭐 하나씩 틀린다고 생각하고, 이런 거로 나오면 좀 어려워요. 너무 구석에 처박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씩 틀리고, 하나씩 틀리고, 하나씩 틀리고, 하나씩 틀리고, 그 다음에 형법 총론 다못 맞추겠죠. 그래서 한 2개 틀리고, 뭐 하나 틀린다 하면은 우리가 60점을 넘으려면 15개 이상 틀리면 안 되죠.
그러면 합하면은 셋, 넷, 다섯, 여섯 개, 일곱 개 이상 틀리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싶어요. 공부를 제대로 해왔다면. 이런 정도 대체적으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문제가 분명히 그 개론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쫓아가야 될 것인지 이건 참 고민인데요. 왜냐하면 법학 쪽은, 특히 민법 이쪽은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게 개론을 넘어서까지 공부를 해줘야 되느냐 이런 것도 참 고민스럽죠. 범위를 늘리자면 뭐 밑도 끝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그 출제 경향을 보면은 옛날에 뭐 출제되었던 게 모양을 바꿔서 조금 깊이 나온다든가 함정을 파고 나온다든가 하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리고 전혀 출제되지 않고 개론책에 없는 내용도 분명히 나왔어요. 근데 그런 문제들은 난이도 조절력 문제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 개론책에 나와 있는 것 정도로 가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 범위 벗어나면 뭐 완전히 뭐 고시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보십시다. 1번 문제부터. 1번 문제. 법과 관습. 법과 도덕의 구별, 법과 관습의 구별, 이런 거, 이미 뭐 많이 출제가 된 거죠. 그래서 법과 도덕의 구별에 관한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법과 종교에 관한 구별 문제,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관습에 관한 문제를 냈다. 그래서 출제자가 기출문제를 쭉 보고, 피했다는 거죠. 여태까지 나온 문제에서. 그래서 총론적은 출제되었든 안 되었든 그 파트는 다 그냥 알고 있어야 될 정도예요. 다 문제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한번 봐보죠. 1번 옳지 않은 거. 1번 법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반면 관습은 자연 발생적 현상으로 생성된다. 그렇죠. 법은 국회가 인위적으로 만들죠. 근데 관습은 사회의 관행이 법으로 굳은 거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이 되고요. 2번 법은 국가 차원의 기본인 반면 관습은 부분 사유 관행이다. 그렇죠. 법은 모든 국가에 다 공통적 적용되지만 관습은 그 지역마다 다르죠. 전라도 관습, 경상도 관습, 이렇게 제주도 관습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3번 법 위반에는 법적 제재가 가능한 반면 그렇죠. 법을 안 지키면 형벌이 가해진다라는 이런 게 있죠. 근데 관습 위반은 사회적 비난을 받는 데 그친다. 사회적 비난. 그 옛날 같으면 사회에서 쫓겨나는 이런 제재도 가능했겠죠. 4번 법은 한목적성에 기초하는 반면 관습은 당위성에 기초한다. 둘 다 사회의 규범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 이런 것들을 법으로 강제를 하거나 관습으로 강제를 한 거고, 물론 이제 발생 형태를 보면 관습이 굳었다가 이제 법으로 되는 경우도 있겠죠. 하여튼 둘 다 이 사회 규범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도록 강제를 하는 거죠.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도록. 그거를 독일에서는 졸렌이라고 그러고요. 해야만 하는 것이다. 졸렌은 그러고, 이거를 한자 표현으로는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다 해서 당위성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법이나 관습이나 다 당위성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은 공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법은 한목적성에 기초. 한목적성이란 말은 목적에 합치하는 것이라는 건데, 이거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표현도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한목적성이 주로 강조되는 게 행정행위죠. 행정행위. 재량을 넓게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4번을 답으로 해야 되겠고요.